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탄핵 심판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예상보다는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1시간 43분 만에 끝났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꽤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출석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본인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밝혔고요. 예. 어제는 보통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는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어제는 조금 약간 긴장돼 보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제도 헌법재판정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말을 장황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 점은 뭐 저는 괜찮았다고 평가합니다. 뭐 빨간 넥타이에 이제 네이비색 남색 정장을 입었는데 그게 뭐 계엄 선포 당일 의상도 뭐 비슷하고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넥타이 빨간색 맨 거에 좀 의미를 두는 분도 계시던데 어제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머리도 네. 좀 정돈은 되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그 구금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일정 부분 그 보좌를 받는 게 아닌가 예. 보여졌습니다. 네. 뭐 용모 같은 부분도 구금되어 있지 않았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네.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넥타이에 굉장히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게다가 본인 지지층에게 내가 정치적으로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 지금 어느 정도 결집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인을 지지해주기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전 녹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직접 발언 기회 얻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논리인데 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물론 정중하고 짧게 얘기를 하신 거는 제가 평가를 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물음들에는 잘 답변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일상적인 경찰 병력으로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소요 사태나 어떤 비상 사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내용 자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추상적으로 있다라는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본인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로 이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 군을 보낸 부분도 이것이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본청의 유리 창문까지 깨고 군인들이 들어갔어야만 했는지 네.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단지 그냥 보좌진과 국회 공무원들이 미니까 다시 나오지 않았냐. 내가 그거 약간 이제 예전에도 그런 거였잖아요. 막으려고 했으면 못 막았겠냐. 예. 표결을. 네. 그런 식의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저는 뭐랄까요. 좀 대통령께서 억지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거나 좀 심하게 말해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대통령은 계속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연성계엄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네. 그냥 뭐 바로 해제되니까 철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조금만 뭐랄까요? 거짓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물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정제돼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하고 부인하는 형태를 잡으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때 과연 이걸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까? 전 굉장히 제가 만약에 변호사였다면 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현재에 나와서 한 발언이 한두 가지라도 거짓이다라고 들통이 나게 되면은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나중에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나라는 걱정이 됐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군인입니다. 내가 군인인데 국회에 들어가서 본청에 침입해서 어떤 국회의원들 내지는 그 국회 직원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일반 군인이 아니면 지휘관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당연히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명령이라는 것은 계엄 업무에 있어서 최상단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예. 게다가 여기에 가담한 실제 실행을 했던 군인들이 그런 명령을 받았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신빙성 높은 진술 중에 하나가 내가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받은 거 되게 나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증인신문들이 이어지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보다는 이런 실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군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될 거다 봅니다. 대통령의 얘기보다는 네. 근데 지금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게 그 그러니까 뭐 내란의 어떤 목적이 있냐는 차원에서 그렇죠.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부인을 하는 상황이고, 근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단은 쪽지를 쓴 게 김용현 전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사실 이 두 사람의 어떤 진술만 보면 대통령은 기억은 안 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 같다라고 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본인이 썼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포고문도 그렇고 이 쪽지도 그렇고 아마 초안은 김용현 장관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쓰고 다만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로 가기 전에 포고문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내란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예. 국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헌법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포고문에 관한 진술도 조금씩 흔들려요. 뭐 첫 번째 1항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네. 베껴 쓴 거다. 뭐 이런 잘못 베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몇 개 수정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통금 같은 거 이런 빼라고 부분이라든지, 네. 예.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본인이 수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게 예를 100페이지짜리 문서가 아니잖아요. 한 장짜리 문서에서 본인이 이 내용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강의 내용은 최소한 훑어봤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정했다라는 얘기를 한 순간 이 모든 책임을 김용현에게 돌릴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건 대통령이니까. 최종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비상입법 쪽지 같은 경우도 비상입법기구 이거 초안은 김용현이 썼을지 몰라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든 그 옆에 있던 비서관이든 전달해줘서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쪽지를 건네면서 대통령이 그 내용도 한 번도 보지 않고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건넸다? 그거는 어색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초안을 누가 썼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건넨 것이라면은 결국 거기에 동조하는 의사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하면요. 네.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김용현한테 떠넘기는 식의 진술 길게 보면 다 안 좋아요. 예. 이게 김용현도 어느 순간에는 나도 살아야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치사하게 우리 충암고 선후배사인데 이제 와가지고 모든 잘못을 다 나한테 떠넘기고 마치 김용현이 내란 수괴이고 자기는 그냥 거기에 그냥 한 패 정도였던 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나? 이렇게 하면 인간적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김용현의 진술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지금 뭐 두 분 다 이제 구속된 그렇죠. 상태입니다만 계속 이제 증인신문도 있고 재판도 이어지고 할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하다가는 오히려 김용현한테 크게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전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공수처의 어떤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구속까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하지 못했고 뭐 강제 구인에 나선 상황인데 어제는 대통령이 어떤 행선지조차 파악을 못한 채로 좀 허탕을 쳤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수처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이 수사 경험이라고 하는 거, 수사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귀중한
기관의 자원입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계속 헛발질 해왔고 예. 물론 이번에 두 번째 체포 시도 끝에 체포는 뭐 구속은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련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특히 병원을 가는데 그 행선지를 몰랐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탈옥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면에서 관리 능력이 굉장히 부실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대통령 강제 구인해서 조사실로 끌고 와봐야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공수처도 제가 봤을 때 아주 세게 구인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또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그런 거라면 대통령 주변인들에 대한 또 김용현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예. 뭐 너무 무리해서 뭐 강제 구인을 하고 이런 거는 약간의 저는 보여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조사를 하려고 하는 기관이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네.